부자들의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지 말아라. 나는 유명 브랜드에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결혼 직전 처가에서 내 시계를 좋은 것으로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나는 아내와 같이 청계천 시계 골목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저렴한 일제 세이코 밀수 시계를 각자 하나씩 샀다. 나는 밀수고 나발이고 싸고 좋으면 산다. 아내는 내가 사준 그 시계 디자인을 좋아하여 지금도 종종 차고 다닌다. 나는 예전에 잃어버렸다. 왜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결혼할 때 그렇게 폐물에 신경을 쓰고 유명 브랜드 상품에 목을 매면서 부티를 내려고 할까? 남에게 보이기 위함 아닐까? 공산 국가들이 붕괴되기 오래전에 마르크스 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단언하였던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저자 다니엘 벨은 자본주의적 상품 교환에서는 실용성보다 외관이 중심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폼이 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른바 명품을 본떠 만든 가짜들이 팔리는 이유 역시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 가짜 핸드백이 워낙 정교해 진짜를 사봐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품이 안 팔린다는 세상. 하지만 가짜를 만들어도 진짜와는 눈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 값비싼 시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진품이 더 잘 팔린다는 세상. 바세론 콘스탄틴, 피아제 등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박은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잘 샀다고 말할 것이다. 문제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값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 손목이 부끄러워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어느 신문에서 친구들과 명품계를 한다는 여대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었다. 요즘엔 겨울철이라도 반팔티나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다니는 차림이 많다. 실내 생활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계를 상대방에게 보일 기회가 늘어난다. 이제 개라도 해서 까르띠에 탱크 시계를 구입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트렌드다. 트렌드? 트렌드 좋아하네. 트렌드가 밥 먹여주냐?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꼴값에 지랄들 떨고 있네. 그게 아니다. 판매자의 상술에 놀아나 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덮어씌운 이미지에 현혹된다. 수많은 상품들의 매혹적이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광고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사더라도 자기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그 넥타이 뒷면의 상표를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인격체는 당신이 소유한 상품과 동격이 절대 아니다. 나는 상품이 주는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나 자신의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흔한 버버리 제품 하나 없고 영국에 살았던 가까운 친구가 선물한 목도리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 디자인이 싫어서 친구에게는 미안하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롤렉스, 오메가 시계도 없으며 조르지와 아르마니 양복도 없다. 그 디자인이나 질감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물품들 중 명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몽블랑 만년필들과 워터맨 만년필. 나는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하기에 만년필 욕심이 있으며 모두 면세점에서 샀다. 던힐 라이터. 가스를 한 번 넣으면 오래가며 일본의 명품 할인점에서 샀다. 금속재 불가리 시계. 비싼 건 아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뭐 그 정도다. 아 참, 가짜 롤렉스 시계도 하나 있는데 어느 스승의 날 나를 스승으로 여기는 예전 직원이 금속 디자인이 나와 잘 어울린다고 선물로 준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걸치고 다니는 것들은 모두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믿는다.
1만 원짜리 시계들도 즐겨 차고 다니는데 말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이론가 혹은 본격 하이테크 사회 이론가라 불리는 장보드 리아르는 이미 30여 년 전에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벗어나 주체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읽어보아라. 광고, 매스미디어, 에로티시즘, 레저, 가제트, 아이디어 상품 등이 약속하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삶은 거짓 신화에 지나지 않으나 현대인은 그 신화를 믿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은 더 이상 물건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광고와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그 상품의 사회적 이미지이며 현대인은 그러한 이미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때에도 불행한 때에도 인간이 자신의 모습과 마주 대하던 장소였던 거울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쇼윈도가 출현했다 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30여 년 전의 말이다. 사죽. 나는 이 책이 예전에 대학가 운동권에서 제국주의 타파 교육에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지독히 한심하게 여긴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는가? 광고와 쇼윈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너희들 이런 상품 갖고 싶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너희들 인생이 폼나게 되는 거야. 이 모델들 좀 보렴. 얼마나 아름답고 폼나니. 이게 다 이 물건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구입해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돈이 없다고? 카드 긁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니? 카드 회사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해준다는데 무이자 행사 기간이 끝나서 이자는 내야 한다고? 그깟 놈의 이자가 문제겠니? 사람이 쫀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좀 대범해야지. 이자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인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봐. 품위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결단을 내려, 빨리.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1%만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이번 달 지출이 계획보다 늘어난다고? 사람이 왜 그러니? 다음 달에 절약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이야. 게다가 2달 후면 보너스도 나올 예정이잖아. 뭘 그렇게 걱정하니? 세이노라는 사람도 걱정은 10분만 하라고 그랬다더라. 벌써 10분 지났다. 그러니 이제 걱정 그만하고 지금 구입하렴. 너희도 이 모델들처럼 완전 킹카되고 퀸카된다니까 그러네. 부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데 귀신이다. 정작 자기들은 졸부가 아닌 한 그런 속삭임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대지 말라.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쇠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보이고자 소유하려는 태도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돈, 명예, 지위, 학벌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가치 판단보다는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제로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다.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지금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이미지의 망령들로부터 초월한 높은 경지의 초인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서 역으로 그 망령들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법이다. 에이자 레이든의 보석 1000개의 유혹을 보면 최근에 세상이 탐한 보석의 역사로 제목이 바뀌었음. 부자들이 만든 쇼윈도의 대표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872년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희귀한 보석이 아니게 된다. 그러자 다이아몬드 독점 회사였던 드비어스는
보석의 로맨스의 의미를 가미하여 다이아몬드를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로 일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대중적 소유 욕망이 만들어졌다. 그 전까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은 왕실이나 귀족가에서만 소유하는 사치품이었다. 이른바 명품을 갖고자 애를 쓰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글을 쓴다. 위에서 나는 아내와 같이 청계천 시계 골목에서 심플한 디자인의 저렴한 일제 세이코 밀수 시계를 각자 하나씩 샀다고 했다. 사실 처가에서는 내게 좋은 시계를 하나 사라고 했었지만 아내에게 시계는 대충 사고 남은 돈으로 레코드판을 많이 사는 게 어때라고 물었고, 아내도 클래식 광이었으므로 적극 찬성하였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부자가 된 이후에도 나는 제 아무리 유명한 명품을 싸게 살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보다는 막스 리어터의 메모리 하우스 CD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였을 때 해외에서 주문하고 받자마자 들으며 나의 온 영혼이 흔들렸던 전율을 더 좋아한다. 필립 그레스의 수많은 곡들도 그렇고 에미넴이나 람슈타인의 곡들도 그렇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가 매우 많다. 음질은 좀 떨어지지만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에 고마워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하나 있다. 음악인 경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내 머리에 어떤 느낌을 주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의 생애나 평론가들의 얘기 혹은 영상 자료 등은 절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 눈에 비칠 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그림들 중 대다수는 역사적 사건들을 그린 것들이기에 나는 아무 감동이 없으며,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거울을 통해 미궁 속으로 관람자들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나는 미술사가 전혀 아니므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그것으로 끝이다. 명품 시계? 브랜드는 내게 의미가 없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두꺼울 뿐만 아니라 기계식 자동 태엽이어서 귀찮다. 어쩌면 내가 페라리를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것을 모순적 소비 행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20여 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직접 처음 운전하기 시작한 차가 고출력 SL552였기 때문에 나는 운전하기 편한 고성능 차에 익숙하다. 20년이 넘은 SL55를 아직도 가끔씩 타는 이유는 카 오디오 때문인데, 그 차의 오디오를 내가 직접 수개월간 개조하여 부착시켰고 그것 이상의 소리는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못 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나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고 그게 부자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였다고 믿는다.